자, 다음으로 이제 서블릿 리스폰스라고 해서 요청과 관련된 클래스로 뭔가가 들어왔을 때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사용자에게 응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우선 서블릿 리스폰스 클래스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HTTP 서블릿 리스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블릿 리스폰스 쪽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퍼 사이즈, 현재 뭐 어느 정도 버퍼로 이제 응답을 할 수 있는지 버퍼 사이즈를 얻어낼 수 있고, 내가 응답할 수 있는 버퍼 크기를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웹상에서는 512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뭐 크게 버퍼 사이즈를 설정하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버퍼 사이즈를 설정했다고 해서 딱 그만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낼 때 어느 정도 양으로 보낼 거냐, 그걸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시 버퍼라는 경우는 이제 버퍼에 남아있는 정보들을 강제로, 예를 들면 512바이트로 세팅을 했더라도 그만큼 다 차지 않았더라도 강제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기 위해서 플러시 버퍼를 사용하고요. 리셋 버퍼는 이제 헤더와 그 상태에 대한 값을 유지하고 응답에 관련된 내용만 이제 초기화하는 메소드입니다. 버퍼에 담겨있는 내용 초기화할 때 쓰는 거고요. 리셋은 이제 응답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초기화해 주는 거. 요거는 헤더 정보까지도 초기화시켜주는 게 리셋입니다. 다음에 get character encoding하고 set character encoding은 리퀘스트하고 비슷하게, 리퀘스트는 넘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인코딩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응답하는 거에 대한 문자 셋. 다시 말하면 뭐 응답할 때 한글로 응답하겠다, 뭐 1바이트로 응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고요. 다음에 get content type이라는 거는 이제 응답할 때의 이제 MIME 타입,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획득하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set content type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형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t content type으로 여러분들이 뭐 application 슬러시 뭐 ms word라고 해서 word 타입으로 응답하겠다 라고 하면, 사용자 컴퓨터에 이제 ms 워드가 깔려 있으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워드가 뜨면서 응답이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텐트 랭스는 이제 응답 내용부의 길이 값을 설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로케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리퀘스트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응답할 때에 대한 지역 로케일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퀘스트를 통해서 값을 얻어낼 때 인풋 스트림을 얻어낼 수 있다시피, 여기서 리퀘스트를 통해서 그 요청을 받을 때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요청받을 수 있듯이, 응답할 때는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쫙 스트림 문자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미지 같은 거, 파일 같은 거 내보낼 때 이제 이러한 식으로 get output stream이나 get write를 통해서 이제 스트림 얻어낸 다음에 이제 응답을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 쓸 수가 있고요. 자, is committed는 커밋 되었는지 여부 확인하는 이제 정보 확인용입니다. 자, 이거를 상속받은 HTTP 서블릿 리스폰스 이제 클래스는요, 이제 여기에서 앞서서 보시니까 리퀘스트에 get cookies라고 해서 쿠키 정보들 쫙 얻어내는 거 있다 그랬죠. 사용자 컴퓨터에 그 세팅 이제 설정되어 있는 쿠키 정보들을 획득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가 설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설정하는 거는 응답 쪽입니다. 응답 쪽에서 예를 들면 ID 패스워드 입력하고 ID 기억하기를 체크한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사용자 컴퓨터에다가 쫙 그 쿠키 정보를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때 add cookie라는 거를 통해서 쿠키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쿠키를 클라이언트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쿠키스 폴더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add data head는 이제 응답의 헤드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제 날짜에 관련된 헤드 정보를 추가하는 거고요. add head는 일반 헤드 정보를 추가해서 넣어주는 거, add int head는 int 정보의 헤드를 이제 주는 거. contains head, 내가 응답하려고 하는 그 헤드에 요게 포함되어 있느냐 확인하는 거고요. 다음에 set data header, 그 다음에 set header, 뭐 이건 위에 있는 add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는 있는 정보에다가 값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set int header도 마찬가지. send error라고 하면 사용자에게 응답할 때 야 너 오류야 라고 해서 내뱉어 줄 때, 그때 send error라는 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응답 코드, 예를 들면 그 파일 없어, 사용자가 뭐 aaa.jsp 파일을 찾았다 라고 했는데 요청이 있다고 왔을 때 여기에 send error 404라고 하면 그 파일 없어, 파일 not found,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 코드와 함께 메시지도 함께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요. set status라고 하면 특정
그 응답에 대해서 특정 상태를 코드로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코드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 send redirect는 위치를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원가입 다 하고는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고 싶을 때, 그러면 회원가입 처음에 A라는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하면 B라는 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회원가입이 DB에다가 저장이 다 되고 나서 C라고 하는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send redirect C라고 하면 그쪽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B 안에서 작성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encode URL이라고 하면 URL 경로에 세션 아이디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 URL을 인코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소드고요. 이 부분은 한글 처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encode redirect URL도 역시 마찬가지로 send redirect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 URL의 인코딩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서블릿의 주요 클래스들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블릿이란 자바의 클래스 구조를 기반으로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웹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술로 애플릿과 다르게 서버의 리소스를 활용하여 실행된다 라는 것이 서블릿이었고요. 서블릿은 자바 2 사양의 일부분으로 쇼핑몰이나 온라인 뱅킹 등 웹 시스템을 구축에 사용된다 라는 거고, 서블릿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웹서버의 구동 및 종료의 흐름과 서블릿 라이프 사이클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서블릿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 API인 서블릿 컴피그, 서블릿 인터페이스와 제너릭 서블릿, HTTP 서블릿,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서블릿 리스폰스, HTTP 서블릿 리스폰스 등의 메소드 사용법에 대해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단원에서 설명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이후에 나올 API들에 대해서 모두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게 뭐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 API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런 API들이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내두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쓸 때는 뭐 다큐멘테이션을 활용해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 코딩을 하시다가 내가 지금 무슨 동작을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그 API가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원부터는 실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API들을 같이 이제 활용해 가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하나씩 익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